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조금 늘어난 1,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최대 6명의 모임이 허용됐지만 젊은 층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아 여전히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고 검찰의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발장을 건넨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고 김웅 의원도 기억에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지만 여당은 검찰 쿠데타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마창진은 16일 만인 어젯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의 살인 혐의를 받는 강윤성은 오늘 검찰에 송치되면서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신혼 희망타운 첫 사전 청약 2,000가구 중 서울 거주 당첨자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역 거주자 가점 제도 때문인데 신도시 후보 지역을 예상하고 미리 이주하지 않은 이상 사실상 서울 거주자의 당첨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절기상 가을의 시작을 뜻하는 백로인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 북부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수도권과 전남 남해안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은 순간 최대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에서 밤 10시까지 최대 6인 모임이 허용된 첫날 반응은 어땠을까요? 숨통이 튀었다는 반응도 있지만 젊은 층 접종자가 많지 않아 자영업자 살리기의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10명 중 6명꼴로 위드 코로나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들이 2차로 주로 방문하는 서울 을지로 노가리 골목입니다. 어제부터 수도권 식당 카페에서 영업 가능 시간이 밤 10시까지 1시간 늘어 2주 전과 비교해 다소 활력을 찾았습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아직 젊은 층 접종 완료자가 많지 않아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네, 저희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4명 접종한 사람, 어르신들이 얼마나 오겠어요? 정부는 자칫 방역 긴장감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위드 코로나 용어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려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위드 코로나 조기 전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8.5%로 10명 가운데 6명 꼴이었습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4.3%에 그쳤습니다. 위중증 환자들,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정부는 이번 달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도입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접종 간격을 다시 4주로 앞당기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시행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오늘 화요일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토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주소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마감은 10월 29일입니다.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신청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내가 지급 대상자인지 확인하려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금요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시행되는데요. 출생연도 끝자리가 27인 경우 오늘 화요일 이런 식으로 신청할 수 있고 토요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고 지역사랑 상품권의 경우 주소지의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관할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며 마감은 10월 29일입니다. 이번 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와 재산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했죠.
하지만 부모와 자녀 등 부양가족이 많은 맞벌이 직장인들 가운데 탈락자가 많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현 기자가 시민들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국민지원금 신청 첫날인 어제 국민비서 알림을 통해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럼 갖기도 빠듯하고 세금 꼬박꼬박 내는데 왜 못 받는지 솔직히 기준이 이해가 안 갑니다. 1인 가구는 월 건강보험료 17만 원, 4인 가구는 31만 원, 4인 맞벌이 가구는 39만 원이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이 획일적이다 보니 건강보험료 몇천 원 차이로 탈락한 직장인도 있었고 꼬박꼬박 나가는 집 대출금에 자녀 학원비까지 늘 마이너스인 맞벌이 부부도 탈락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신이 탈락한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 관계가 바뀌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018만 가구로 요일제로 신청을 분산했지만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려 한때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지금 집세라도 벌려고 하는데 안 되거든요. 도움이사 되지요. 반갑죠. 우리 준다면. 너무 반가워요. 50일로도 생기니까 빨리 핸드폰을 하고 가볼까 하고.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은 네이버와 카카오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올해 말까지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전부 국고로 환수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학생 등교가 확대됐습니다. 수도권 4단계 지역에서는 학생 3분의 2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전면 등교가 시작됐는데 일부에서는 집단 감염 소식도 이어지면서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강재묵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한적하던 교정이 아이들 발걸음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실시간 발열 체크 역시 꼼꼼히 진행합니다. 그래도 원래 학교의 화목한 분위기가 돌아오는 것 같아서 기대가 돼요. 수도권 4단계 지역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의 3분의 2, 고등학교는 전면 등교까지 가능해졌고 비수도권 3단계 지역 역시 전면 등교로 전환했습니다. 아무래도 학교를 가면 훨씬 더 집중도 잘 할 수 있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훨씬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등교 확대 첫날부터 학교발 집단 감염 소식도 이어졌습니다. 전남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 21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체 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순천 초중학교에서도 1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양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학생과 교직원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높아진 밀집도에 집단 감염 위험도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의 학교 방역도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3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과 비교하면 91명 많고 지난주 월요일 같은 시간 집계치보다 167명 많아 4차 대유행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를 점진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억제보다 위중증 환자 관리에 집중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의 전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새 방역 체계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만큼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어 나가면 방역과 일상을 조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역 체계로의 점진적인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일일 확진자 억제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위중증 환자와 치명률을 관리하는 위드 코로나 방역 체계로 전환해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공언한 추석 연휴 전 전 국민 1차 접종 70%와 10월 말 2차 접종 70%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달 31일 자영업자들이 위드 코로나 촉구 의견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던 점 등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대로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등 앞으로 점점 더 영업 정상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코로나 상황에서 재정만큼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인한 연체자들의 신용 사면을 언급하며 200만 명 넘는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총선을 앞두고 대검찰청 검사가 야당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20장 분량의 고발장이 공개됐습니다. 이에 강제 수사 전환 가능성에도 불이 켜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임성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고발장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모두 20장으로 된 해당 고발장은 고발인과 피고발인, 범죄 사실, 고발 이유, 결론 증거자료 별지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앞서 알려진 대로 고발인은 공란이지만 수신처는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으로 돼 있고 피고발인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최강욱, 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기자, PD 등 13명입니다. 범죄 사실 부분엔 MBC의 채널A 강요미수 의혹 보도와 뉴스타파의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보도가 허위 보도라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처럼 고발장 전문까지 공개되면서 작성자와 출처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법률 지원단까지 갔다는 얘기를 김 의원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측, 지금 국민의힘 측 사람인 건 맞아요. 지난 2일 김호수 검찰총장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한 대검찰청 감찰 3과는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벌이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시민단체가 의혹 관련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한 데다 검찰의 진상조사 단계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수사로 넘어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져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문건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가 해당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문건을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실체가 없는 의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이 들어간 문자와 함께 문건을 주고받은 정황이 공개됐는데도 구체적인 해명이 없다 보니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손준성 검사는 2문장짜리 짧은 입장문으로 고발사주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고발장 작성이나 첨부 자료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한동안 언론은 물론 당과도 연락이 안 된 걸로 알려진 김 의원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과 관련한 고발장을 받았는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없고 고발사주 의혹도 실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화방 삭제는 제보자를 보호하려는 의도였고 최근 언론 접촉은 피했지만 잠적한 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이준석 대표와 예정에 없던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 고발사주 의혹 관련 대화는 나누지 않았다면서도 여권의 정치 공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당무감사를 고려했던 이 대표는 실익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따라 후보 보호를 위한 검증단 형태의 기구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경선 결과를 두고 각 캠프 대응이 엇갈립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을 내걸고 이번 주말 강원도 경선에서 대세를 넘어 승기를 잡겠다는 분위기지만 충청에서 접전을 노렸던 이낙연 후보 측은 향후 전략 고민에 빠졌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충청권에서 대세론을 확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이제 굳히기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강원도를 찾아 평화특별자치도 지정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공약을 발표하며 이번 주말 경선을 앞두고 강원도 민심 잡기에 나선 겁니다.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용감하게 채택해서 저항과 반발을 무릅쓰고 강력하게 집행해서 성과를 내는 거. 이걸 제가 이제 제명 스타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이재명 캠프는 네거티브 전략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이재명 후보의 정책 추진력을 더욱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낙연 후보는 주요 일정을 취소하고 금융노조만 방문했는데 취재진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충청권 경선 이후에 경선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향후 경선 임하실지 좀. 접전을 예상했던 충청권 경선 참패에 선대위원장인 서른 의원은 캠프 모두가 적잖은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어떻게 돌파할지 문제를 두고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 캠프는 하루 종일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전략 마련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오늘 자가격리에서 해제되는 정세균 후보는 대구 TV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으로 대구의 딸을 내건 추미애 후보를 따돌리고 3강 체제를 구축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경선룰 전쟁으로 인한 내홍을 봉합 중인 국민의힘이 오늘 오후 2시 대선 경선 1차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정책 공약 발표회를 엽니다. 국민의힘 선관위가 주최하는 이번 발표회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 후보 12명이 참석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비대면으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경선 후보자들이 7분씩 3대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이후 2분씩 후보자 간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왜 이 법이 필요한지 국민이 충분히 내용을 알아야 한다며 속도 조절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예산 씀씀이를 본격 점검하기에 앞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현안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언론중재법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법이 발의되고 지금 토론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국민들이 조금 충분히 내용을 알게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처리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깔았지만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은 겁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농민들을 고려해 추석 농수산 선물가액을 20만 원으로 올리자는 주장에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이제는 법을 바꿔야지 표심을 생각해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년 추석, 금년 설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법을 바꿔주셔야지 자꾸 예외가 계속 이어지는 건 어딨는 그런. 서욱 국방장관은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훈련하지 않는 군대 발언에 서운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런 발언이 이제 묵묵히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의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 장관은 또 최근 북한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징후가 포착됐다며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안보라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이 불러내려고 연락을 한 또 다른 여성이 있었던 것을 경찰이 확인했습니다. 강윤성에게는 살인 예비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강윤성은 오늘 검찰 송치를 앞두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은 오늘 서울 동부지검에 송치되면서 이때 얼굴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강윤성의 혐의는 모두 6가지. 지난달 31일 강 씨가 구속될 때 적용됐던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에 강도살인과 살인예비, 사기와 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강 씨는 지난달 26일 밤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집에서 살해한 데 이어 다음 날인 27일 오전 피해자에게 빼앗긴 신용카드로 휴대전화 넉 대를 산 뒤 되팔아 돈을 챙긴 사실이 확인돼 강도살인죄와 사기, 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강도살인죄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강 씨가 1차 살인 이후 또 다른 여성을 전화로 불러내려다 장소가 엇갈려 만나지 못한 정황이 확인돼 살인 예비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강 씨의 혐의는 하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젯밤 강 씨가 유치장에서 모포를 바꿔달라며 경찰관 2명을 밀치고 폭행해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김인영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공개 수배된 성범죄자 50살 마창진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흥을 벗어나지 못한 채 순찰 중인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는데 도주 16일 만이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마창진이 붙잡힌 건 어젯밤 11시 40분쯤 전남 장흥의 한 재래시장 인근입니다. 인근을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발견된 건데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16일 만이자 공개 수배 5일 만입니다. 지구대 차가 인근 수색하던 도중에 재래시장에서 발견됐는데 거기서 본 거라고 합니다. 뒷가람 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창진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지난 2016년 출소했고 이후 줄곧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말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지난달 21일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습니다. 법무부는 11일 뒤인 지난 1일에서야 마 씨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검거 당시 마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그동안의 행적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 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광주 보호관찰소는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에 신경을 쓰곤 있지만 비대면 문화가 정착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겨 생계 걱정에 한숨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홍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35년 전 시력을 잃은 한화석 씨는 16년 동안 안마사로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4단계로 올라가면서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손소독을 비롯해 방역에도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예전엔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출장 안마를 하고 부수입을 올리기도 했지만 경로당 복지관이 문을 닫는 바람에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절반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래서 믿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 가운데는 손 감각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안마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안마사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은 13,000명에 달합니다. 유일한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안마업 자체가. 이 상황이 빨리 끝날지 그에 대한 것도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전체 시각장애인들에게 있어 생각지도 못했던 비대면 문화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일상생활의 안전과 사회활동과 또 생활활동에 많은 문제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길어야 1년 정도로 생각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장애인 안마사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탈레반이 저항 세력의 거점인 판지시르를 장악하고 아프간 내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항군이 탈레반이 거짓 발표를 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주변국 이란은 처음으로 탈레반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저항 세력의 마지막 거점인 판지시르의 주정부 청사에 흰색 탈레반 깃발이 걸립니다. 탈레반은 판지시르 전역을 장악했다며 전쟁은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ما دیگر دوام جنگ را نمیخواهند و هیچ علت و دلیل هم دیده نمیشه که باید کسی جنگ را دوام بده فلهذا ضرور است که همه هموطنان ما بدانند که امارات اسلامی افغانستان دیگر جنگ را به خاتمه رساند. 탈레반은 며칠 내에 새 정부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부 출범식에는 다른 나라도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초청 대상은 중국과 터키, 러시아, 이란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저항 세력 지도자 마수드는 트위터에 자신은 안전하다는 글을 올리고 계속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프간과 국경을 맞댄 이란은 판지시르 공격은 인도주의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탈레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نباید اجازه بده که این مسیر به برادرکشی ختم بشه. طالبان هم باید به تعهدات خودش ذیل حقوق بین الملل و به تعهدات خودش هر آنچه گفته پایبند باشه. 탈레반의 아프간 재장악 뒤 이란이 탈레반을 공식 비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란은 탈레반과 같이 미국의 적대적이지만 이슬람 종파는 수니파인 탈레반과 다른 시아파로 1996년에서 2001년 탈레반이 집권했을 당시 탈레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영화 같은 탈옥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인 무기수 6명이 숟가락으로 땅굴을 파고 철통 같은 경비를 자랑하던 교도소를 탈출한 건데요.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방 화장실 세면대 아래 구멍이 나 있습니다. 깡마른 사람이 간신히 통과할 만한 둘레입니다. 이 구멍을 통해 팔레스타인인 수감자 6명이 이스라엘 베티시안의 길보아 교도소를 탈옥했습니다. 이들은 녹슨 숟가락을 숨겨놓고 교도관의 눈을 피해 몇 개월간 땅굴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מדובר בדיוק במנהרה שנחפרה. יש פה משהו שכנראה נוצל כתוצאה מהמבנים של התאים שניצלו את החלל. 교도소 측은 새벽 4시 전후 때 탈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탈옥을 우려해 남은 수감자 400명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사라진 수감자 가운데 1명은 지난 2000년 팔레스타인 독립투쟁 인티파다를 주도한 인물이고 다른 5명은 이슬람 지하드 조직원입니다. 이들 중 일부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출 소식이 알려지자 팔레스타인은 영웅적 행위로 이스라엘 안보망에 타격을 줬다며 축제 분위기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당국은 수감자들이 국경을 넘을 것으로 보고 군대와 드론을 동원해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늘 오후 8시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레바논과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이라크와의 1차전에서 한 골도 넣지 못하며 0대0 무승부를 거둬 아쉬움을 남긴 대표팀은 이번엔 반드시 승점 3점을 따내겠다는 각오입니다. 벤투 감독은 더 적극적으로 더 빠른 공격을 펼치겠다고 말했고 주장 손흥민 선수는 슈팅 욕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다음 주 방한해 5개월 만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영변 재가동과 미국과의 정보동맹 문제 등 한반도 문제와 양국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벌쏘임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내일부터 벌쏘임 주의보가 경보로 격상됩니다. 소방청은 올해에만 6명이 벌에 쏘여 숨졌다며 추석을 맞아 벌초하려는 사람과 가을철 등산객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것 중 하나, 바로 소모리 축제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못하다가 드디어 1년여 만에 재개됐다고 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소떼와 이를 피해 도망가는 남성들. 정말 아찔해 보이는데요. 스페인의 한 마을에서 소모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매년 스페인 전역에서 열려왔는데 작년과 올해 상반기엔 코로나로 모두 취소됐습니다. 수백 년째 이어지던 축제를 못하니 답답했던 걸까요? 성인의 백신 접종이 70%를 넘어서자마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축제가 재개됐습니다. 다만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소모리 주자와 관람객 수도 제한했다네요. 반대로 이렇게 꾸준히 자주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것도 있습니다. 매일 900건씩 한 달간 꼬박, 자그마치 3만 건에 달하는데요. 무슨 일인지 브라질로 가보시죠. 시뻘건 불길이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는 이곳,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입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이곳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난달에만 2만 8천여 건으로 8월 기준 역대 3번째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구 산소의 20% 이상을 생성해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파괴는 인류 전체에 대한 위협이기도 한데요. 전문가들은 아마존 화재가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며 브라질과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휴를 맞은 미국의 피서객 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해변.
바글바글 어제까지 노동절 연휴로 해변이 인산인해였습니다. 문제는 자신만만하게 코로나 독립을 선언했던 7월 초와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데요. 하루 평균 확진자 16만 명, 사망자도 1,500명으로 지난 겨울 대유행 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런데도 마스크 쓴 사람을 찾기 힘들단 거죠. 아직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닐까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가을의 기운이 완연해지는 절기상 백로인데요. 가을을 알리듯 전국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초속 1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고요. 강한 바람을 동반한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서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북부에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는 30에서 80mm,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은 5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와 경남 남해안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8.2도, 대구 20.5도, 부산은 22.4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구 27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